오늘의 쏙쏙 경제입니다.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 관계자 5명을 일괄 기소한다는 발표를 마친 뒤 삼성그룹이 바로 미래전략실 해체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58년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미래전략실을 완전히 없애고 계열사의 자율 경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고 은퇴 가구의 소득 절벽이 심각해지면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중 보장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재테크 속속에서 노후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3가지 연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의 특화 뉴스 쏙쏙 경제입니다. 증시부터 정리하죠. 코스피가 사흘 만에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수급에 따라 상승과 하락이 결정되는 최근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코스닥도 5거래일 만에 소폭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회 연설을 앞두고 파격적인 세제 개편안이 공개될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1130원 선 지지를 확인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 정리합니다. 대신증권 나와주시죠. 대신증권입니다. 오늘의 특징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분할을 앞두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오늘 중장기적인 실적 개선 기대감에 힘입어 5.11% 상승한 16만 4,500원에 마감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4월 1일을 기점으로 전기전자와 건설장비, 또 로봇 투자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 방식으로 분사할 예정입니다. 분할 이후에는 각 사업 부문의 독립 책임 경영이 가능해지면서 영업 개선과 비용 절감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분할 이후 합산 시가총액이 분할 전보다 최소 20% 이상 높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면서 주가 상승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신규 상장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의 주가가 오늘도 11.33% 상승한 8,650원에 마감했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차량용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을 생산하는 업체로 자동차 부품업체 중에서는 드물게 독일의 빅3 완성차 업체 모두를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자율주행차 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3거래일 연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제 5천억 원의 신주 인수권 부사채 발행을 공시한 두산중공업은 오늘 7.71% 급락한 24,55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번 신주 인수권 부사채 발행은 대형 발전용 가스터빈 제작에 필요한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자금으로 부정적인 이슈는 아니라는 평이 있었지만 오늘 주가 하락은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신규 자금에 대한 사용처가 뚜렷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큰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주식수가 17%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주가의 단기 하락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오늘의 특징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퇴직연금의 배신이란 제목의 뉴스, 샐러리맨이라면 그냥 지나치기는 어려우셨을 겁니다. 샐러리맨들의 은퇴 자금인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내용들인데 그럼에도 은퇴 설계의 핵심은 연금 산중 보장이라는 게 중론이긴 합니다. 오늘 재테크 속속에서는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와 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 불거지고 있는 퇴직연금 이야기 해볼게요. 이게 수익률이 터무니없다는 소식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금융감독원까지 나섰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우리네 직장인들의 퇴직연금의 평균 수익률 채 2%도 안 됐다고 하는데요. 예. 이 확정급여형, DB형이죠. 이 퇴직연금은 1.81%, 근로자가 운영 방법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확정기여형, 이 DC형은 연 1.71%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바로 수수료인데요. 이 해당 퇴직연금 금융사에 내는 운용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를 합치면은 또 이게 평균 1%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년 우리네 이 직장인들이 실제 손에 쥔 건 없었다는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이 퇴직연금의 수수료 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수익률이 안 좋은데도 수수료를 과도하게 가져가는 이 구조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수수료가 수익률보다 높은 데도 있네요. 그렇네요. 자, 그래서 그나마 국민연금이 낫다 이런 말도 나오던데 인생 2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연금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입니다. 알려주시죠.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퇴 설계 기본, 바로 연금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연금의 3중 보장 시스템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 이 3중 보장 시스템이란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 등 세 가지 연금 상품을 말합니다. 물론 이 개인 상황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상품 모두를 활용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개인 사업자는 두 번째 퇴직연금을 받을 수가 없죠. 하지만 이 3중 보장 시스템에 대한 개념 정립은 필요합니다. 먼저 이 첫 번째 보장, 국민연금입니다. 이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직장인은 의무 가입이고요. 직장에 다니지 않더라도 만 18세에서 60세 사이 국민 중에서 소득이 있으면 가입을 해야 하고요. 소득이 없더라도 임의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연금 3중 보장의 첫 단추는 국민연금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또 국민연금은 고갈된다는 말도 있고요. 불안한 구석도 있는데 네. 국민연금의 장점이 뭡니까? 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연금 수령액이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점이고요. 둘째는 연금의 지급 주체가 국가라는 안정성입니다. 물론 요즘 이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커지고 있지만 국가가 우리의 돈을 떼먹는 일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3중 보장 시스템의 두 번째 연금 상품, 바로 퇴직연금인데요. 이 퇴직연금은 셀러리맨이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해 운용하고 퇴직 시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입니다. 과거에는 이 목돈인 이 퇴직금을 받았는데요. 이런 일괄적인 퇴직금이 은퇴 준비라는 취지를 충족시킬 수가 없었고 이것을 보완하려고 퇴직연금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 퇴직연금은 지난 2006년에 시작이 됐으니까 역사는 아직 한 10년 정도로 짧은 편입니다. 그래요. 뭐 퇴직할 때는 퇴직금 받아서 목돈으로 뭐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그랬는데 요즘 이제 퇴직연금으로 바뀐 추세입니다. 근데 또 부정적인 뉴스가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앞서도 기사도 나왔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퇴직연금 수익률이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요인도 존재한다는 것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우리의 퇴직연금 운용은 원리금 보장 이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결과적으로 최근 같은 저금리 시대가 됐다면 이 수수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경우에는 마이너스 수익률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요. 그렇다고 투자 상품의 비중을 높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금 손실의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장 시스템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개인연금 상품입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각각 국가와 회사에 의해서 제약이 된다면 이 개인연금은 스스로 운용을 결정할 수가 있으니까 또 자율성이 커질 수가 있는 것이죠. 방금 그 피라미드 구조를 보니까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으로 이어지는 이 연금의 3중 보장 시스템 이렇게 개인연금까지 해야 완성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개인연금 상품 정점에 있는 이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예. 젊었을 때 10년 이상 일정액을 적립한 다음에 55세 이후에 매달 이 연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국내에서 이 개인연금 상품이 급부상한 것은 지난 1994년부터인데요. 당시 노후 대비라는 명분과 이 절세 혜택이 크게 부각이 되면서 빠르게 확산이 됐습니다. 현재 개인연금은 크게 세제 적격형과 세제 비적격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개인연금 3총사, 이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은 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그런 상품이고요. 이와는 달리 이 일반적인 보험이라든가 변액연금보험 등 이 세액공제가 없는 상품도 있습니다. 네, 개인연금 상품은 뭐 종류가 많습니다. 맞아요. 뭐 네. 직장인들이 연말정산할 때 주로 언급되는 거는 이 중에서 세제 적격형 개인연금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연간 납입보험료의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소득이 5,500만 원 이하는 16.5%, 5,500만 원 이상은 13.2%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예. 이 세 가지 개인연금 상품은 이 운용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수익률 경우에 연금저축신탁은 안정적인 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연금저축보험은 공시이율이라고 해서 시중금리와 밀접하게 연동이 됩니다. 이 세 번째 연금저축펀드는 또 주식시황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데 그래서 원금 손실도 감내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또 이 세액공제가 없는 세제 비적격 연금 상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 이 가입 10년 이상이 되면은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제 비적격 상품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뭐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에 비해서 개인연금은 좀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여윳돈이 많아서 매달 몇백만 원씩 연금을 부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어렵거든요. 네. 무엇을 언제까지 얼마 정도 부어야 됩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요. 먼저 이 노후 생활비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국민연금공단 조사에 따르면은 국내 50살 이상 중장년층이 생각하는 적정 노후 생활비는 부부 경우에는 월 237만 원, 개인은 145만 원이었습니다. 이 최저 생활비 개념으로 또 물어봤을 때 부부는 월 174만 원, 개인은 104만 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금 3중 보장 시스템을 통해서 매달 연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를 채우는 그런 전략을 짜야 되는데요. 이 작년 말 기준의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이 33만 7,500원 정도였으니까 나머지 70만 원 이상은 이 개인 스스로 어떻게든 채워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 총액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각각 성격이 다 다른데 네. 뭐 직장인들 우리나라 평균 월급이 한 26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네. 이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국민연금은 뭐 10만 원 안팎으로 회사에서 떼고 월급에서. 미리. 네. 퇴직연금도 한 10만 원 정도 나가죠. 네. 개인연금도 10만 원 안팎으로 불입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 정도 규모로 한 20년, 25년만 유지할 수 있다면 예. 상당히 괜찮은 이제 은퇴 준비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전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갈 것을 권합니다. 개인적으로 국민연금과 이 퇴직연금은 원금 보장 쪽에 초점을 맞춰서 납입액을 시간이 갈수록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요. 예. 이 마지막 세 번째 개인연금을 가지고 조금 공격적으로 운용하라는 것입니다. 예. 가령 이 증권사의 연금 저축 펀드라든가 보험사의 이 투자 비중이 높은 변액 연금 상품을 활용할 것을 권해봅니다. 잠깐만요. 그 변액 상품은 보험사가 그 고객에게 받은 돈으로 주식 같은 데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노후 자금을 불입하기엔 좀 위험한 거 아닙니까? 네, 이 예상했던 답변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노후 자금이기에 주식이라는 조금 위험한 상품을 골라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장기로 유지하면서 바로 그 원금 손실 위험을 상쇄하라는 뜻입니다. 예. 다만 이때 주의할 것은 납입액은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20년 이상 장기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장기 유지해야 한다는 마음을 독하게 먹고 우선 그때까지는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그 기간 동안 수익률 급등 구간을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시열진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대상선과 국내 근해선사들이 토종 해운 동맹을 맺고 본격적인 협력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상선은 국내 근해선사인 장금상선, 흥하해운과 이른바 HMM 플러스 K2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본 계약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LS전선이 현지 공장을 설립하고 미얀마 전력 케이블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LS전선은 계열사인 가온전선과 함께 모두 250억 원을 투자해 미얀마 생산법인을 설립하고 내년까지 전력 케이블 공장을 준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는 내일부터 자사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요금제와 무관하게 KT 내비를 쓸 때 이때 발생하는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KT 모바일 가입자는 최신 지도가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스트리밍 지도나 교차로 실사 사진 뷰 등 데이터 소모량이 큰 기능을 부담 없이 쓸 수 있게 됩니다. 해상 운송업체 페노션이 세계 최대 펄프 종이 제조업체인 브라질 피브리아와 장기 운송 계약을 맺었습니다. 페노션은 피브리아와 맺은 계약이 올해 첫 번째 체결한 장기 운송 계약으로 오는 2019년 2월부터 2035년 3월까지며 모두 7,196억 원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건축자재 전문기업 SY 패널이 베트남의 강판 생산 공장을 설립해 동남아 철강 시장에 진출합니다. SY 패널은 SY 스틸비나 합작 투자 계약을 맺고 베트남 호치민시에 연간 35만 톤 생산이 가능한 강판 생산 공장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6시에는 뉴스통이 방송됩니다. 쏙쏙 경제는 다음 이 시간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